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3조 원 자사주 매입 취득 계획한 거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력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시는 날이 시장에 이슈가 많은 날이어서 일단 딥시크 이슈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연휴 초반에 그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이 발표한 그 분석 결과를 봐주시면은 일단 무료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챗GPT가 이제 20불 정도로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슈가 된 게 이제 투자 비용의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효율적인 GPU 메모리 이 부분이 이제 투자 비용을 챗GPT 대비해서 10%에서 2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캐펙스의 증가가 주요 반도체 하드웨어 업체들의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부분에 좀 불확실성이 발생하다 보니 연휴 초반에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주요 업체들이 동반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연휴 후반에는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요. 네네. 이러한 부분이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화에 따라서 이제 좀 반도체 밸류 체인 쪽이 좀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은 이러한 부분이 크게 나눴을 때 학습과 추론에서 추론에 해당되는 부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생겼으나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주가적인 반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또 크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조정 양상은 얼마나 더 지속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국내 주요 반도체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GPU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인 HBM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에는 어쨌든 AI 서비스가 아직도 도입 초기이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오픈 AI 창립자인 샘 알트만과 그리고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슈가 발생해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줄이겠다라는 코멘트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고요.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작년도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작년도에 큰 우려였던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반도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좀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올해에는 우려가 반영이 됐으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크게 한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우리 증시가 영향을 크게 받았던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네. 과거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내에 있는 주요 이슈가 트럼프 무역 관세랑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 과거에도 유사했던 큰 사례들 완전 정확하긴 않지만 한 3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국의 브렉시트라던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사례가 그의 사례인 것 같고요.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 들어가면은 가령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6월달에 발생을 했고요. 브렉시트 전 후를 비교해 보면은 전에는 이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의 이제 경기 우려 때문에 우선 변동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브렉시트 오히려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완화되면서 오히려 증시는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크게 기업과 정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 가치의 하락으로 영국에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보이면서 네네. 오히려 저가 매수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었고요. 실제로 증시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 2020년 2월 달에 당시에 코로나가 있는지는 아무도 이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직후에 글로벌 경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미국, 한국 비롯해서 약 30%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역시 한 달 후부터 크게 반등을 시작을 했었고요. 당시에 대응은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 나눠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이제 주요 중앙은행들이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 실적들은 좀 어려웠으나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개선을 우리 적응하면서 개선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향후에 기업의 가치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요. 당시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2022년도 2월에 발발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도 저희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없었으나 오히려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회복을 했었고요. 즉 이 전쟁을 놓고 왔을 때는 시장에 큰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거의 사례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 주가가 반등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그 12월 달에 있었던 계엄 상황 이후에 우리 증시가 받고 있는 충격도 비슷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비슷한 게요. 마침 작년 12월 네. 3일 날 계엄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그 계엄 때 이제 저희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고 실제로 뭐 국내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떠날 거라는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히 한 달 후인 올해 초부터는 이제 많이 빠졌던 섹터들 위주로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우려에 대한 유통기한은 조심스럽지만 한 달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이미 반영되어 있던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올 그런 우려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적고 지금 투자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최근에 이제 딥시크 우려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연초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우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고민했을 때는 오히려 은행 섹터가 지금 다시 보기 괜찮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계엄령 이후에 낮아진 주가 레벨 그리고 현재 높은 주주 환원 수익률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행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시중은행들이 있고요. 네. 지방은행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의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민생금융, 횡재세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정리를 해보면 민생금융은 작년도에도 이미 은행 합산으로 2.1조 규모의 그 우리 민생금융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 또는 소폭의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이런 민생금융이 올해 확대가 되더라도 은행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추정치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의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약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금리가 향후에 인하를 하게 되면 순이자 마진인 NIM이 줄어들겠지만 그 외에 비이자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충당금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실적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지금보다 그럼 주가의 상승폭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은행들이 이제 가령 메리츠 금융지주가 단기 순이익의 50%를 배당을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약 3, 4배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우리가 했던 밸류업처럼 일본 밸류업 때 은행주들이 보통 2배씩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작년 초에 우리가 밸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약 평균적으로 작년에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최대 50%까지의 이익 업사이드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은행주들 지난해에도 좀 오르긴 했는데 올해도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주주 환원 계획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배당성이 25%에서 작년에 38%.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발표한 내용 근반으로도 약 50%까지 확대될 룸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자산운용의 노현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